일단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했으나 귀에 잘 박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마이크로바이옴, 즉 모두의 건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이 말에 저는 준비하면서 너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이 건강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라는 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앞으로 우리의 어떠한 방향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자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부터 이제 우리는 공중보건의 시대에서 이제 질병 치료, 병이 걸리면 치료를 하던 그런 세대에서 이제 우리는 헬스케어 4.0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영양 밸런스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맞춤형 서비스, 그 다음에 건강 관리는 이제 생활화가 된 거죠.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 목적이 아닌 이제 나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즉 셀프 케어의 건강 관리가 4.0 세대가 왔음을 변화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4.0을 시대를 위해서 유트리라이트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했냐?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해서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가 즉 제2의 장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제2의 게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네. 굉장히 귀에 쏙쏙 박히고 있다고 생각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 몸의 공생하는 함께 지내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이게 미생물의 생태계를 뜻하는 바입니다. 헬스케어 4.0을 위한 뉴트라이트 선택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인간 건강의 핵심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거든요. 우리 체중의 1에서 3%를 차지합니다. 즉 우리가 사람이 약간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식사를 하지 않고 섭취를 하지 않으면 대변을 보지 않냐? 아닙니다. 대변을 봅니다. 그럼 그 대변에는 뭐가 있느냐? 즉 우리 몸 안에서 생존하고 있는 즉 미생물들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 핵심의 비결이 즉 마이크로바이옴이고 건강한 배변의 활동을 도움을 주는 장 기능과 유해균의 침투를 막아주는 면역 기능, 대사 기능 또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이러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기관들, 즉 신경 기능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우리 몸에서 어디에 많이 존재를 하냐면 95%가 바로 장과 소화 기관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면역 기관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좀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중요하냐면 유해균 침투를 막아주고 면역 체계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생성과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잡혔다면 우리 건강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 뭐 밥을 잘 먹었고 잠을 잘 잤고 해서 뭐 오늘 하루 잘 지냈다라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생활 리듬, 우리의 몸은 유전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나의 이런 생활은 나의 이런 건강은 난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건강해. 난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유전적으로 안 좋아서 내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이거는 한 30%만 맞는 말입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즉 이 미생물 생태계는 나의 생활 패턴과 나의 살아온 환경으로 인해서 70%가 좌지우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소화기관, 즉 장에서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대변이 어떻게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장내에 있는 세균 때문에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장병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이제 뇌에 신호를 전송을 하고요. 거의 모든 신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게 바로 장내의 세균들입니다. 그래서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정뇌축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몸 안에는 약 39조 개의 그런 미생물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장내 세균층이 어떠한 기전으로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세포가 어떠한 뇌로 거쳐가지고 그게 나의 뇌에서 어떤 뇌 세포를 자극을 해서 우리 기분이 어떻게 좌지우지 된다라고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이나 대변 이식에 대한 연구는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신용어라고 얘기를 하죠.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건강한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균을 즉 사이코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밖에 없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뇌의 신경 물질을 자극을 해서 도움을 주는 사이코바이오틱스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양극성 장애를 가진 여성분이 12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을 하고 실제로 10번 입원하고 급격한 체중이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약도 엄청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병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대변 이식을 받았더니 바로 장애 증상이 극복을 했고 약물 투여도 중단했는 이런 실험 결과도 있거든요. 이게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고 2022년 2월 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똑같이 여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성 또한 이렇게 ADHD가 즉 이제 이런 뇌 세포에 관한 질환인데 그것도 건강한 사람의 대변 이식을 했을 때 이렇게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실험 결과도 있고요. 이런 대변을 그냥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 대변을 이렇게 정제해서 말려서 알약의 제제나 아니면 이렇게 약물의 제제로 해서 즉 분변 이식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1950년도에 미국에서 이미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우리의 건강의 패러다임이 변했잖아요. 항생제가 치료제로 사용되면서 이런 분변 이식에 있었던 시도들이 거의 폐기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990년도에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분변 이식에 대한 이런 치료법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생소한 그런 건데 클로스트리움 디피시에 감염증이라고 즉 항생제 내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장에 심각한 염증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0,000여 명, 미국에서는 50만 명이 매년 이 병 때문에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좀 약간 여담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인해서 1년에 10,000여 명이 사망하는 거는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망률이 6.8%가 되고 재발률 또한 30%나 된답니다. 당연히 노인이나 면역 저하자 같은 분들은 60%가 재발을 다시 하고요. 그리고 64세 난치성을 가진 분이 감염증 환자가 15분마다 설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장내 환경이 완전 무너졌다는 얘기죠. 8개월간 체중이 27kg가 감소되었다. 27kg 감소되었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분이 감염증 환자가 15분마다 설사를 하고 정말 8개월간 힘들게 이렇게 됐는데 근데 분변 이식을 한 후 2일 만에 정상변을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치료 성공률도 80에서 90%.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궤양성 대장, 크론병 등 자가 면역 질환, 그다음 비만 잡병증, 만성 피로 증후군 또한 이렇게 개선이 된다는 걸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장내 미생물의 건강에 따른 이게 표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 장내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유해균이 많으면 아마 거의 보통 사람들이겠죠. 유해균이 장에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짧은 사슬 지방산, 즉 단세 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감소가 되고 그다음 TMAO 생성 증자 이게 뭐냐면 적색육 섭취 즉 이제 장내 미생물들에 발생하는데 이게 심혈관 질환의 강력한 예측이자 즉 엄청난 심혈관계에 일으키는 유해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LPS 생성 증가 LPS는
세포 내 독소,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인지 기능 저하. 유해균만 늘어났을 뿐인데 저희가 거의 주위에서 바라보고 듣고 하는 질병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익균의 역할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 짧은 사슬 지방산, 즉 단세 지방산이 증가를 하게 되고 항산화가 생성 증가, 신장 독성 감소, 지방 대사 개선, 장내 염증 감소, 인슐린 민감성.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장내의 장만 건강해진다면 우리 실생활에서 앓을 수 있는 병들을 굉장히 많이 예방을 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한국에서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뭐냐면 무균지에서 급성 신장병을 유도했습니다. 즉 이게 무균의 지입니다. 실험실에서 무균의 지에게 급성 신장병 유도하는 균을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장벽 기능이 소실되고 염증이 증가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구성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이 변화된 쥐의 균을 다시 무균의 쥐에게 이식을 하니 똑같이 그 건강한 쥐의 신장 기능이 악화된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즉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태생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장내 환경 조작이 콩팥병의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연구한 평가라고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내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먼저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유산균의 거의 1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익균의 증식 인자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2세대로 넘어온 게 프리바이오틱스, 장내 유익균의 식이섬유가 들어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밸런스 위드인이 들어가 있는 신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결합체가 있는 신바이오틱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4세대인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즉 제일 중요한 단세 지방산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사하여 방출하는 물질, 즉 우리 유익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하는 일 또한 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유익균은 우리는 섭취한다고 끝이 아니라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섭취를 했고 유익균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도 나타내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고 그 다음에 실제 유익균이 죽은 다음에도 분해되어서 생성되는 물질 또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어떤 것인지 조금 더 한번 알아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짧은 사슬 지방산, 즉 단세 지방산이거든요. 우리의 지방산은 8개에서 16개, 36개 이렇게 있는데 단세 지방산은 6개에서 8개의 지방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적으로는 장내 유익균들의 식이섬유를 발해하고 장 상피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유익균 증식을 유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장내에 산성이 되어야 유익균이 증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은 산성화되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향균 펩타이드라고 얘기하는 게 즉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약이 아니고 유해균, 유익균 구별 못해서 다 죽이는 게 아닌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항생제를 뜻하고요. 그다음 천연 비타민, 미네랄을 특히 비타민 K, 셀레늄 합성을 이제 장에서 직접 흡수를 하고요. 셀레늄 같은 게 이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고 DNA의 산화적 손상을 막기 위해 노화를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도 있고 복합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각종 우리가
단백질이 세분화된 아미노산의 각각의 아미노산을 흡수를 하고 신경정당 물질, 세로토닌과 같은 GABA와 같은 신경정당 물질 생성, 즉 걱정이나 우울, 스트레스 등의 호르몬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포스트 바이오틱스고요. 그 다음에 세포 파쇄물 같이 이런 지질 단백질, 케이코산 같이 우리들의 면역을 신경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스트 바이오틱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게 바로 짧은 지방산슬감, 짧은 사슬 지방산 가장 주목받고 있는 포스트 바이오틱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세 지방산은 우리의 장내에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밀착 연접이라고 하거든요. 즉 우리의 장은 장벽이 육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육모를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장 점막을 보호하고 그 장 점막이 약화되면 유해균과 유해물질, 병원체, 즉 유해균이 장 속에 스며드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육모를 굉장히 촘촘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을 막아주고요. 물리적 장벽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장내 환경을 산성화 시켜주고 장 운동을 활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미네랄 흡수,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대상 촉진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장이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장이 활발하게 운동을 한다는 건 우리가 섭취했던 음식과 단백질, 지방이 분해가 되어서 지방이 쌓이지 않게 된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냐? 그냥 그럼 그 좋다는 거 그냥 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서비스가 필요하냐면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차이는 유전자의 차이보다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패턴과 우리의 식습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다른 데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메이와 타사의 차이점은 그냥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좋은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닌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가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전략적 제휴로 시작했습니다. HEM이라고 하는 국내 유일 장내 미생물의 유전체 정보와 대사하게 분석 가능한 이 HEM 독자적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와 협약을 맺었거든요. 즉 장내 미생물 분야의 독보적 기술력과 86년 전통의 뉴트리라이트 시너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즉 이 HEM의 회사는 한국 아메이와 함께 그리고 한국 아메이와만 이렇게 장내 미생물 솔루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피마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검수 보안 및 이렇게 넘어가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내는 건데 이렇게 대사체와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두을 서로 함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즉 국내 유일의 개인의 장 환경을 복제하는 이런 기술을 가졌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대사체와 미생물을 서로 같이 분석을 하게 되고 이게 나의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내 실제로 이 본인 각각의 인원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컨설턴트를 통한 결과지 해설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그냥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분석을 해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선별을 해서 즉 국내 유일 피마스 특허 기술 통한 듀얼 장 건강 분석을 해주는 마이랩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분변을 채취를 해서 이정수 씨의 분변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날아옵니다. 이런 리포트는 이제 균형이 어떠한지, 배변 건강과
그다음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런 밸런스, 그다음에 미생물, 그리고 개인 맞춤 식습관도 같이 가이드를 줍니다. 그냥 유산균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이러한 맞춤 솔루션까지, 그 다음에 어떠한 생활 습관까지, 그리고 수면 관리까지 함께 도와주는 것들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항생제나 환경 오염 물질에 너무나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나는 오픈하고 싶지 않지만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플라스틱과 함께 마시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과당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고기와 함께 라면을 함께 또 먹고, 그래서 살찌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피곤하니까 이렇게 먹고 피곤하니까 다음날 우리는 수면도 부족하고, 그래서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술 마시고, 이렇게 먹고 하니까 운동할 시간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각각의 이런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생활은 점점점 유해한 환경이 나아져 있다는 거죠. 좋은 환경보다 유해한 환경이 더 많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 한국암의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에서는 국내 유일 주요 장 건강 분석을 통해서 미생물 다양성 분포를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피마스 특허를 기술 통한 맞춤 솔루션을 내려서 마지막에 디지털 플랫폼을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아까 임야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모니터링 한 다음 다시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신청을 하는 거고요. 6개월 단위로 다시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그냥 제품을 구매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키트를 구매를 해서 키트를 등록을 한 다음 이제 건강 설문지 또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련 키트를 수거한 다음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오는 게 한 6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업계 최단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배송을 하면 내일 배송을 받아서 섭취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신체의 활동, 즉 우리의 생활 패턴과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실험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랩, 바이유티라이트에서 이렇게 6가지의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준비했는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희는 개개인을 맞춘다고 해서 그럼 6개밖에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6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의 장내에는 32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그 각각의 미생물들이 하는 서로 유기화합을 일으켜서 하는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의 합을 맞춰서 하는 이런 6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각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6개인 거고요. 출시 정보는 이제 사전 체험용으로 해서 이제 5월 19일부터 7월 말까지 사전 체험용 출시하고, 일반 ABO는 8월 1일부터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접하는 그런 용어가 쉽지 않다 보니 한 9분 정도 되는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마이랩이 어떤지, 그리고 마이랩을 만약에 내가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건강, 80여 년 넘게 뉴트리라이트가 지켜온 생각. 하지만 남들에게 최적이 꼭 나에게도 최적일 수는 없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주인 39조개의 미생물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의 조화 속에서 건강해지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양한 미생물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이 소화, 면역, 대사, 신경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전체 건강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국내 유일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한 듀얼 장건강 분석으로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 유익균과 유해균 분포는 물론 미생물들의 대사물질까지 체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라이프스타일 플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미생물학의 SCI 논문 30편 이상 건강할 수 있는가? 내주신 분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누구는 사람의 유전자가 좋아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잘 먹어야 된다고 하고, 다 맞는 말인데 최근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어 온 내용을 보면 그 외에 사람 장에 있는 미생물이 좋아야 된다는 게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안에는 알려진 바와 같이 좋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은 사람 장 안에서 비타민을 만들고, 어떤 미생물은 단세지방산을 만들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하게 됩니다. 유해균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물질들을 검사해서 그 물질들을 더욱더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자금체를 제공해주는 게 어찌 보면 기존의 프로바이오틱스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프로그램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각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 그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하고 한 집에 살면서 같은 음식을 먹는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각 사람의 분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확인하고 어떤 것을 섭취하셨을 때 유익한 물질이 더욱더 많이 나오는지 피마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검증하여서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 방법은 아마 영화에서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이 아시아권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왕의 어리가 매일같이 왕의 변을 이제 매화라 부르면서 그 변의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서 왕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과 탕약을 지어드렸던 내용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분변 안에 있는 갖가지 물질들이 그 사람의 건강을 대변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피마스는 한 사람의 분변을 받아올 때 저희가 그 장내 미생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제를 해서 거기에다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을 넣어보고 어떤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갔을 때 장내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포스트바이오틱스 물질들, 특히 단세지방산의 효율이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그 제품을 추천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NGS라든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장비들을 활용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좋은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유전자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분변 안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추출하여서 얼마나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있고 얼마나 유익한 장내 미생물이 많이 있는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도화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맞춤형이라고 한다면은 수십 종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6가지 유형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진 피마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유익균을 40가지 다른 종류로 배합을 하여서 어떤 종류의 배합에서 가장 우수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시그니처가 나오는지 확인을 했고요. 가장 맞춤형으로 제공해드리기 좋은 6가지의 프로바이오틱스 조합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조합 안에 들어간 프로바이오틱스의 종류들도 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선별하여서 선정을 하였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 단일 하나마다 다양한 특허, 다양한 논문,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사람에게 아주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을 최종적으로 선별하여서 6종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물질은 진짜로 풍부한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점수에 들어가는 단세지방산이란 무엇인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장세포를 정상 활동하게 하고 또 신기하게도 사람의 장세포에 아주 중요한 그로스 팩터, 성장 인자, 저희 장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오로지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게만 의지해서 이 물질들을 공급받아서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장 뒤쪽에 있는 다양하게 포진해 있는 사람 몸의 면역기관들과 소통하면서 아주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단세지방산을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뷰티르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이라는 이 단세지방산 지표를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하여서 이 배합 비율이 아주 적정하게 있는지, 그 양은 충분하게 있는지 이 부분을 분석한 다음에 이 총합된 분포를 저희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점수라는 지표로 바꿔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하나 정말 주의의 대상이 있는데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뭐 고기 먹으러 가자니까 안 돼. 술 한잔 하자. 안 돼. 왜? 나 이번 주에 건강검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의 생활은 맨날 술 먹고 맨날 뭐 고기 먹고 뭐 짜은 거 먹고 매운 거 먹으면서 건강검진 할 때 뭐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그런 하는 거는 생활 패턴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 하시는 분들 또한 우리의 생활 패턴이 그냥 비슷하게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괜히 이상한 거 나오면 안 되니까 좀 약간 관리해야지, 비타민 C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정말 솔직한 미생물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의 마이랩 솔루션은 조화로운 미생물 생태계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건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으로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